안녕하세요. 고혜주 피팅의 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네. 이제 완공 현장에 또 찾아왔습니다. 분당구에 위치한 네. 곳이고요. 과연 오늘의 완공된 현장 어떤 건물일까요? 네, 바로 뒤에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지하도 있고요. 와. 자, 그러면 리모델링 의뢰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209.02평, 건축 면적은 41.72평, 연면적은 166.9평. 3층짜리 지하를 포함한 상가 건물, 전형적인 상가 건물이었는데 네. 건물 쪽에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건물을 사셨어요. 네네. 자동차 썬팅, 튜닝 네. 이런 업을 하시는 건물주셨고 1층, 네. 1층과 지하는 네. 그 업에 관련된 업을, 2층은 세입자를 받으실 생각이고 3층은 거주를 하실 생각. 어떤 리모델링 솔루션을 주셨는지는 저희가 이따가 또 전문님과 함께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네. 앞쪽으로 좀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디테일한 이야기, 노하우 들어봐야 되니까 전문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성환 전무입니다. 기존의 전과 지금 후 어떻게 외관 조금 바꾸셨을까요? 외곽에 있던 건물이라 아주 그냥 평범한 네. 드라이비트로 일반적인 마감이 돼 있었던 건데요. 네. 근데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네. 저희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그 롱브릭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왜 롱브릭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 단열 좀 따뜻하게 네. 지내실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다 보니까 네. 롱블릭 타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사모님께서도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었어요. 네. 저희가 안으로 좀 들어가서 어떤 노하우를 또 심어주셨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주신 의뢰인 분께서 요거를 직접 사용하시기 위해서 네. 인테리어까지 같이 마친 상태잖아요. 네.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딱 뚜렷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유지관리 편하게, 바닥은 무거운 차량이 들어와도 처지지 않고 깨지지 네. 않게 강도가 좋은 세라믹 타일로 했고 세라믹 타일. 물이 튀길 걸 염려해가지고 허리춤까지 네, 허리춤까지 타일로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조명은 밝게 자동차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벽면은 페인트로 그냥 때가 잘 타지 않는 성분의 페인트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어요. 네. 선배님 여기 천장도 되게 시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출로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입구 부분에 차를 진입하기 위해서 네. 계급을 키우는 것 때문에 네. 천장을 뜯고 빔 보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폴딩 도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폴딩 도어 하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 좀 들까요? 현재 지금 3m 정도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네. 폴딩 도어를 한 건데요. 대략 이 정도면 한 3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타일도요, 일반 여기가 이제 물도 많이 쓰고 또 아까 벽도 네. 페인트도 물에 좀 강한 페인트를 네.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데는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작업장 겸 쇼룸의 역할을 좀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네. 좀 고급화를 추구한 거고요. 대략 이 정도만 한다 그러면 평당 뭐 한 200 정도면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공간 한번 봐야겠죠. 다른 공간 또 어떻게 변신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층들 구경하기 전에 네. 여기 또 중요하잖아요. 네, 요 네.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미지인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됐을까요? 네, 계단실은? 여기는 저희들이 좀 올드해 보이는 난간. 그 옛날의 난간대를 좀 뜯고 모던한 형태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많이들 쓰는 포세린 타일 네. 벽에 새로운 도장을 한 거 외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본 구성 갖추는데 네.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바닥 포셀린 타일, 난간 교체, 벽 페인트 칠, 이 정도 비용은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네. 지하로 들어왔는데 지금 너무 쾌적하거든요. 이렇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어떤 노하우들이 좀 숨어 있었을까요? 습한 부분들이 맞아요.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요. 벽도 거의 뭐 허리 밑으로는 다 젖어 있었고. 지하가 그 전에 네. 그냥 버려져 있었다라는 게 조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네. 지금 너무 쾌적하거든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들이 이제 공간을 좀 비워놓고 네. 벽을 형성을 하나 해서 아. 습기가 내부로 직접 전달이 안 되게끔 네. 이제 이중벽을 만들었고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네.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대표님? 네. 네, 그래서 튀어나온 겁니다. 튀어나온 네. 이유가. 이제 전기가 순환이 아. 잘 될 수 있도록 위와 아래를 이렇게. 그릴로서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래도 최대한 건조할 수 있는 좀 마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바닥도 이제
이게 그릇처럼 네. 외벽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모이는 네. 그런 습기들을 저희들이 자주 쓰고 있는 페데스탈이라는 공법으로 네. 바닥도 이제 실제 이 마감재와의 공간이 한 150 이상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이 습기가 이제 딱 직접 객장으로 넘어올 수는 없도록 차단을. 차단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전열 교환기를 달아서 급배기를 쭉 다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잘 적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도를 완전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네. 그게 또 이제 지하 살리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선배님. 네. 요런 전열 교환기 하려면 네.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까요? 여기가 40평 조금 넘어 있는 네. 면적인데요. 한 400에서 500 사이 오. 예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런 페데스탈이나,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벽을 틈을 주셨잖아요. 네. 요런 거 하는 데는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어요? 회배당 15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네. 무리 없이 이제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중벽들도 마감은 뺀 네. 기본 이런 벽체를 건식으로 만드는 거는 뭐 이제 이것도 회배당 뭐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임대를 하실 네. 조건으로 지금 맞춰진 층을 좀 왔어요, 그죠? 네, 맞아요. 전문님 어떤 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가성비 있으면서 세입자 갖추기에 좋은 조건인지 어떻게 좀 바뀌게 됐을까요? 딱 들어올 때 느낌이 굉장히 깨끗한 맞아요. 뭐 그런 새 느낌입니다. 건물, 이런 예, 느낌.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창을 좀 키운 것 외에 구조를 건드린 건 없고요. 그냥 깨끗하게 갖고 있는 상황 그대로를 네. 천장과 벽을 도장을 새로 다 하고 바닥도 이제 일단 노출 콘크리트의 에폭시 작업만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만 갖추는데 네. 비용 어느 정도 얼마 들어요? 철거가 깨끗이 돼 있다는 전제하로 네. 이렇게 기본만 갖추는 데는 저희가 평당 4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와, 네네. 네, 진행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세입자께서 사용하시는 주거 공간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내부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모델하우스처럼 너무 예쁘게 꾸며지고 잡지에서나 보는 것 같은 네. 드라마 속 그런 집같이 보이는데, 아니 그리고 통창까지 있으니까 진짜 조명이 따로 필요가 없네요.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하게 되셨나요? 보시는 것들이 이제 일반 강마루나 일반 벽지나 네. 뭐 재료 같은 것들이 전혀 과하지 않은 그 일반적인 마감재로 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지 저희들이 여기에 네. 이제 좀 신경을 썼던 것들은 천장과 벽이 만나는데 이제 간결한 매지, 네. 등도 이제 매입시켜서 라인 형태로 빼고. 네, 이렇게 너무 예뻐요. 결국은 디자인과 디테일로서 집이 좀 깔끔한 이렇게 엣지 있는 형태로만 구현한 거고요. 아. 실질적으로 자재들이나 이렇게 현재 보여져 있는 것들은 뭐 특별히 과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안쪽도 이렇게 네. 보여드려 볼게요. 이 주방도 너무 네. 특이한데요? 사모님하고 네.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상의를 하다 보니까 네. 뭐 하나 코드 꼽혀서 전선 하나 늘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매립돼서 숨겨져 있구나. 다 숨겼고 다 빌트인으로 정리해드리면서 네. 계획하에 어머. 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전문님께서 네. 하나하나 세심하게 네. 아, 머물고 그리고 이제 싶은지. 여기에 또 좀 특별한 솔루션이 네네. 요즘 이게 주부님들의 꿈, 네. 뭐죠? 그 세탁실과 팬트리가 현관 옆에 바로 있어서 네. 이제 식자재나 이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바로? 가지고 올 때 바로 이렇게 킵할 수 있는 공간이 네.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배치도 주거 네. 경험이 많은 바탕 속에서 네. 저희가 저는 제안 드리면서 이렇게 좀 아늑한 공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봤는데,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로 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나 비용 드나요? 여기는 이제 원래 근생 건물을 이제 와서 주거로 바꿨기 때문에 오. 바닥 단열 또 난방 배관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벽들을 이제 새로 구성을 다 하면서 이 40평 조금 넘는 공간을 가구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꾸미는데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부터 벽체 세우는 것부터 네. 모든 거를 새로 조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옥상 왔는데 네. 야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으니까 네. 자연과 어우러져서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옥상은 어떤 식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셨을까요? 기존 면에 이제 우레탄 도포를 네. 2번 해서 네. 이제 누수를 막았습니다. 네. 좀 특별한 거는 이제 이게 우리 파라펫 벽이라고 하는 이 네. 벽에 네. 이제 기존 우리가 단열을 좀 한 번 더 하느라고 좀 벽이 두꺼워진 거를 네. 이제 그 뚜껑을 씌웠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 뚜껑을 씌워도 네. 그 바깥쪽으로는 절대 이렇게 구정물이 흐르지 않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경사를 좀 세게 줘서요. 네. 건물의 외관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뚜껑을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전무님 같이 노하우가 계신 분들이 세심하게 풀면 네. 네, 저렴한 자재가 깨끗이 유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이요. 네. 저희가 뭐 세부적으로 조금씩 알려드리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좀 쪼개서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주택 부분이 1억 5천 정도 네. 공사가 들어갔고 네. 2층 네. 세입자를 갖추기 위한 갖추는, 공간, 네. 냉난방 포함해가지고 한 뭐 2천만 원 정도 네. 비용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1층은 이제 사업장이시잖아요. 네. 사업장은 뭐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어떤 배수설비나 네. 어떤 정기적인 어떤 기계적인 특수한 설비들 그런 것들이 이런 있었잖아요.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한 1억 원 정도 예,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하도 뭐 바닥 페데스탈, 벽 이중병 이런 것들 그리고 전용 연기 포함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네. 비드법으로 단열재 붙이고 롱블릭 타일 붙이는 게 붙이고. 이제 그 1억 5천 정도인데 창호가 알루미늄 했창호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꽤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의 이 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10분 노하우로 돌아왔습니다. 자, 경기가 좀 어렵다 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어서 과연 이 시기에 어떻게 저희가 좀 노하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왜 해야 될까요? 4층짜리 건물인데 네. 경기를 타서 장사가 안 돼서 한 두세 세입자가 좀 나갔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거꾸로 한두 세입자를 명도를 하면 전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네. 그분들을 계속 또 유지를 하거나 또 어설프게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데 왜 어설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 상태가 안 좋으니 새로운 세입자도 월세를 높게 못 받아요. 근데 한 번 세입자를 받게 되면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네. 계약 조건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월세 구조를 또 10년 동안 또 끌고 가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세팅이 되는 과정을 방관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나머지도 명도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면 엘리베이터도 넣고 네. 그리고 저 전체 건물 외관도 좀 깨끗이 하고 네. 누수가 있으면 누수도 좀 잡고 리모델링 투자는 되게 명확해요. 1, 2층은 건물이 깨끗해지니까 월세 구조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건물이 예뻐지면 올라가요. 네. 3, 4, 5층은 없던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월세 구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투자 대비 효과라는 게 너무 명확한 영역이라 모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으로 우선 네. 검토가 된 다음에 안 되면 전 신축 검토로 넘어가는 이 프로세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도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돈도 네. 시간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맞습니다. 얼마나 좀 걸릴까요? 뭐 가령 상층부에 뭐 투룸이 있다. 그 이사 비용이 뭐 2, 300만 원 들어가는데 초고름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사실은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몇백만 원 수준으로 주택은 해결이 되는 거죠. 쉽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층부에 네. 어떤 상가, 네. 상가가 있는데 이분이 식당을 차리는데 뭐 1억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1억 원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니까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을 못 버티시는 상황에서 나갈 마음이 조금 있는데 명도를 얘기를 하시면 자극이 돼서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나가겠다라는 결심을 내리시기가 쉬워요. 사실은 저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명도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결심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내 세입자가 지금 수익 구조가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또 그걸 알아봐 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웬만해서 명도가 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으면 네. 명도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미리 지금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라가는 월세 구조는요. 월세 한번 2, 300만 원 세팅돼 있던 게 1,000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리모델링 직전에는 월세 구조가 막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하면 뭐 2배 이상, 뭐 3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을 저는 실제적으로 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바빴고 올해 저는 최악이다 치는데 저희한테 연락은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맞아요. 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멀쩡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라라는 말씀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본인 건물이 저 노후화 되셨고 세입자분들이 좀 불만이 쌓여가고 장사 안 돼서 나간다라고 하시는 시점에서는 본인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건물주들이 이미 있으세요. 오. 그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를 네.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 분이시라면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좀 마음을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부동산을 찾아가서 네. 내가 이런 업종을 할 건데 괜찮은 면적, 뭐 위치, 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길 원하세요. 그쵸. 자,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 건물이 선택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선택받는 조건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네. 건데 신축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네. 투자비가 높으니까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월세가 너무 비싸서. 네, 그 월세는 자영업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인 거지 본인 입장은 또 틀린 거거든요. 저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축으로 가볼게요. 네. 근처에 구축이 있는데 저렴해. 근데 또 웬만한 거리에는요 몇 천만 원 수준의 몇억 원까지 권리금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세입자라면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기 설비 배관이든 누수든 다 해결이 된 건물이고 네. 외관도 예뻐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왕이면 권리금도 없어. 그러면은 리모델링의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제가 네. 세입자라면.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한 느낌만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이렇게 월세 구조를 맞추는 거가 네. 리모델링이 더 승산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지켜봤으니까 네.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그 댓글에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공사 입찰에 관련돼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공사 입찰을 이제 여러 군데서 받고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할 때 네.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지. 요거가 실제 상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설의 전형적인 프로세스가 네. 건축사님한테 설계 자료를 작업을 계약을 해서 시키세요. 네네. 자, 그럼 설계 나온 자료를 갖다가 여러 시공사 3군데, 4군데에다가 배포를 해서 견적을 받으세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놓치기 쉬운 맹점이 있어요. 건축사님들과 이 인허가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 설명과 도면과 그림을 설명을 할 때 이 기준을 최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네. 합리적인 견적을 받고 합리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은데 건축사님들은 이 기준을 되게 상위로 설명을 드려요. 건축사님들의 입장은 뭐 이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추가 비용이 안 나오는 입찰을 하시는 거고 건물주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모르세요. 건축사가 꼼꼼하게 현장 설명을 잘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쉬운데 그게 견적을 10% 20% 올리는 계기가 되세요. 차라리 가성비 있게 현실적으로 견적을 받고 네. 진행 중에 네. 아, 이거는 꼭 추가가 상승돼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예비비를 좀 갖고 있다가 꼼꼼하게 파악해서 이게 추가 요인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시공사들은 리스크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견적을 세게 냅니다.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 순간 세게 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설, 네. 입찰을 진행하시는 건축사님들은 습관적으로 까다롭게 세게 현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나중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안 나오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이미 20% 시공비를 더 세게 스타트점이 끊어지면은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주분들께서는 건축사님과 네. 이런 어떤 이런 네. 정도에 대한 협의점 잘 갖추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미 내가 지금 좀 입찰을 앞두고 있고 이미 견적을 받았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표님께서 다 봐주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신축 현장 검토가 저한테 넘어왔어요. 외부에 쓰는 벽돌을 한 장에 3,000원짜리 수입산 스페인산 벽돌을 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외장 공사가 뭐 3억이 나왔어요. 건축사님께 여쭤봤어요. 아, 건물주 사모님께서 한 장에 3,000원짜리 벽돌을 딱 찝으셨다.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찝으셨을까? 그러니까 건축사님은 그만큼 눈이 높아서 찝으신 거라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사양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제가 샘플을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어느 나라 제품 어떤 건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것도 괜찮네라고 찝으셨는데 1,000원짜리 국산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3억 원짜리 공사가 1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네, 실제로 저는 봐드리는 과정 속에서 비일비재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약간 소통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좀 전문가니까 네. 볼 수 있는 또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맞아요. 가져오셔서 문의 주시면 네. 제가 좀 속 시원히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1대1로 감리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지금 받으신 견적이 정말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천에서 수억 원을 저희가 김지한 대표님을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절약한 사례들을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도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셔서 감리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동조